네, 9월 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30분 더 먼저 일찍 출발하니까 댓글창에 아무도 예,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오늘 취재 편의점은 장윤선이 홀로 외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갑자기 30분 먼저 시작하는 거지? 궁금하시죠? 네,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리기도 하고요. 취재 편의점이 요새 뉴스는 너무나 많고 이것을 다 핸들링하려니 정말 벅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소위 일소위 회의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다시 보고 또 봐도 새내기 검찰 수사관의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저 두 젊은 여성 검찰 수사관은 누군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본인이 돈은 세었지만 띠지를 풀거나 아니면 비닐이 덮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찢어낸 그런 기억은 없다.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청문회 등에서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했던 그런 발언들, 본인의 사법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전법들을 저 젊은 수사관이 쓰고 있다. 그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영교 의원 또 나와서 그 밖에 다른 이슈들, 특히 이제 백혜룡 경정의 마약 사건, 그리고 그 KH그룹 쌍방울 관련된 검찰의 수사 외압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셔인가요? 이 눈부셔님인가요? 장 기자님 반가워요. 이제 좀 좋은 소식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요. 저야말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의 극복 과정,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우리 대의 이 문제를 확실히 종식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또 저희들 같은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일단 우리 대의 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문제 지점들을 살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발각된 5천만 원권 관봉 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판단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바로 그 영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재 편의점이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만 본 게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어느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집무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법사위를 이렇게 보다가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관봉권 띠지 사건을 과연 검찰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과연 우리 국민이 검찰에 이것을 맡겼을 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다른 트랙 그러니까 상설 특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뜻을 피력했다는 건데요. 현재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어서 진짜 너무 일이 많다. 제가 취재 편의점 일 많다 하는 소리는 김건희 특검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사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띠지 사건까지 엎어서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상설 특검으로 관봉권 띠지 사건은 별도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민, 남경민 두 검찰 수사관의 답변 태도는 경악 그 자체였죠.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책상 밑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답변 저렇게 답변. 그 장경태 의원이 적발하니까 남경민 수사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아니 그러면 국회 출석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란 말입니까? 저희들끼리 준비한 겁니다. 너무 당당하죠. 예, 너무 당당합니다. 여기 무슨 경연대회 나온 게 아니고 그간 관봉권 띠지 사건 수사했던 해당 검찰 수사관들이 본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예, 준비 안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남편하고 저하고 김정민 수사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경악스러운 그런 상황인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수사관 둘, 검사 둘 모두 남부지검 소속입니다. 남부지검 차장 부장검사 그리고 두 검찰 수사관 모두 4명이 나와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 상황을 판을 교란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의견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수도 판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을 교란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상당히 목적이 있는 범죄 혐의로 볼만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 자체로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사관들 기억이 안 난다. 갖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한 게 들통이 나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비읍시읍이라고 욕을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충 속이고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 줄 아세요라는 식의 대응 전략을 짠 거 아닌가. 그 점에선 매우 참담하죠.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여전히 국민은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 자체로 믿을 거라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들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로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과오 때문에 검찰개혁 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 자체를 개명당할 위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랜만에 등판했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법률기관이다.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이분 또한 과거 전직 검사 해당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망친 검찰 자업자득이라서 이제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검찰들이 또 깃발을 들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현직 검사들도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차호동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건국 이래 사법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기능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끊임없이 준사법기구임을 강조합니다.
검찰 준사법기구 아니고요. 법률기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검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사회적 특수계급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합니다. 임은정 지공장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왜 지공장이냐? 이거 뉴스공장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중수청엔 가지 않는다. 왜? 검사 타이틀 떨어지니까. 검사하려면 무조건 공소청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지방검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검장이 아니라 지공장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죠. 앞으로 지공장이라 불러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니까 이렇게 비꼰 것이죠. 임은정이 검찰의 동래북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직 검찰이 현직 검찰이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개혁을 아무리 흔들어댄다 한들 검찰개혁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달 25일이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이 사이에 또 다른 흔들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취재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 언론들이 눈 똑바로 뜨고 검찰의 상황을 감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 논의에 있어서 행안부 비대와 그리고 경찰 수사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감시가 가능할지 어떻게 문민 통제 방안을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 앞으로 더 거세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던 검찰 독재 정권의 폐해를 이대로 봐 넘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계속 끊임없이 뚜벅뚜벅 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저는 이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그게.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좀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판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지은 사람은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빵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뭐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그 죽는 사람 많아요. 이 사법제도 개편은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표한 분이십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일이 꽤 많습니다. 예, 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이 네. 말씀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네. 야 저렇게 많은 분야의 행안부가 커버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예, 네. 그리고 다 이게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라 예. 어느 하나 뭐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예. 특히 뭐 생명 안전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AI 정부 뭐 이런 그 일까지 또 지방자치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정치, 경제, 사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경제장관처럼 일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이 그 뭐랄까 이렇게 사회장관처럼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자리가 행안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보니까 대통령님께 지목도 많이 당하시던데요. 예, 뭐 특히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찾으시다가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야가 가뭄이면 가뭄, 뭐 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홍수면 홍수, 가뭄이면 네, 가뭄.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의 그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법령 문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행안부가 진짜 많은 분야를 커버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속보가 전해져서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은 바로 이제 검찰청의 해체 또는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헌법에 검찰청이 그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헌법에는 이제 검사의 네. 그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제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을 경우만 허용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검사의 이 이름이 개명되는 일은 예. 없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검찰총장이라는 대목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검찰총장의 이 이름은 개명될 수는 있겠죠. 예. 그 노만석 그 차장은 사실 그 이문정 검사장에 의해서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이 된 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 실제 인식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명당할 위기.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그런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는데요. 네. 검찰이 이 지난 이제 검사 독재 정권,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사태까지 겪으면서 예. 이 그 권력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육사 출신들이 이 국가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이 특정 대학 출신의 특정 학과 출신의 이 검사 집단이 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이런 그리고 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사용하면서 이 개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핍박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빛의 혁명의 결과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무단하게 휘둘렀던 그 권력을 이제 조정받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뭐 당연한 결과라고 검찰로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약간 항명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집단 항명을 자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일반 행정직 가운데는 검찰이 가장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기수별로 모임하고 예, 그래서 정부를 압박하거나 이런 정들이 왕왕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예. 그 지휘하는 조직도 아닌데 그 조직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78년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검찰 문제가 수차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지적이 됐었고 최소한 한 세대 이상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그 실천을 마무리한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데 방점을 두고 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이제 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기본적인 네. 이 원칙 아래에서 그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네. 또 과제들 새로운 과제들이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 또 이 정부의 효율성 역시 이 최대한 살리면서 국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9부 3처 20청이었던 조직을 네네. 19부 6처 19청으로 네네. 바꾸게 되는 건데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신설된 부서들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사회부총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사회부총리를 없애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 거는 이제 그 AI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네. 그 과기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경제부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네.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과기부총리가 신설이 된 것이고요. 교육부총리가 그간 이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예. 교육부 장관이 예. 근데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사회부처 전반을 이 포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부총리는 두지 않고 아마도 이게 총리가 사회관계 장관회의 네네. 이를 직접 주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뭐 대형 재난 같은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이제 뭐 산재라든가 산재 사망자라든가 또 이런 저희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 이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네. 예, 이슈들이 이 부각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관계장관회의 같은 것들이 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차관이 노동부 안에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은 이제 고용 노동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 고용이냐 노동이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또 매체에 네, 따라서 네. 보수적인 매체는 고용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매체는 노동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혼용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노동부로 하기로 하고 산업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네네. 새로운 차관이 신설되는 거죠. 그렇죠. 전담 예. 차관이 전담 생기는 차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뭐 그 모든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이번 네. 개편의 특징은
이 그동안 이 저 과기정통부 소관이었던 이제 이 뭐 뉴미디어 네. 분야가 이제 이 방송 그러니까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그렇죠.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이제 언론으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명실상부한 지위를 획득했다. 예. 라고 하는 점에서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축하를 드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 유튜브는 언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상당히 큰 과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미디어위원회가 새로 아니요. 저기 방송통신 예. 통신이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방송미디어통신이 헷갈립니다. 예. 네네. 그러면 미디어가 이제 통신보다 더 앞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유튜브도 언론의 대열로 뉴미디어에 네, 네.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네, 네. 전환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25일 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늦어도 10월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포되는 즉시 공포 즉시 시행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 와서 국무회의 네.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뭐 거부권 행사하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저희가 하도 거부권 전국을 많이 겪어가지고 네, 농담은 좀 드려봤습니다. 그 중수청 관련해서 제가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앞서 저희가 검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네네. 지금 그 공소청은 그러니까 검찰이 네. 문을 닫고 공소청은 법무부로 가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행안부 안에는 경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수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안부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행안부 비대화로 인해서 또 다른 권력이 태생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오늘 보수 언론 사설들은 이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조직은 커지는데 권력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네? 권한은 별로 늘어나지 권한은 않습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권한은 별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찰과 국수본이 별개의 조직은 아닙니다. 경찰청 산하에 네. 이 국수본이 있는데 경찰청장도 현재는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독립기구죠. 예. 이제 인사에 관해서만 그 경찰청장이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도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명권이거든요. 직접 임명하시거든요. 네. 뭐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중수청에도 계속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중수청은 검찰 그러니까 그 공소청과의 이 그 업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행안부와 이 중수청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중요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와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3대 권력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소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중수청, 경찰청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이제 셋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 기관이 상호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이 검사가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나 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소 결정 역시 네. 그러니까 이 공소청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마냥 커질 수 있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 상호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총리실 안에 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리조정을 한다 그랬다가 한 해에 발생하는 그 뭐 4만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걸 다 어떻게 담당을 하겠냐. 옥상옥 개념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옥상옥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 뭐 4만 건이 전부 다 다룰 만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대상은 아니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대통령 대통령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국가수사위원회의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다른 방식의 뭐 조정 방식이랄까, 예. 권한 배분에 대한 결정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3주체 간에 서로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서로 수사가 가능해야 되고 인원의 교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감시 견제 뭐 균형 이런 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정부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국수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통제?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영장과 그러니까 그 기소권, 영장 신청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네. 이제 사건 초기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네. 만들 필요가 있어지고 그래서 이게 상호 견제하면서 또 상호 협력하는 네. 그런 관계가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안에 놓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존의 기소권과 이 수사권이 집중돼 있던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처를 나눠 있으면서도 서로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이제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의 그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중수청과 경찰청의 모든 고위직 그리고 이제 검사 모두 판사 네. 모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또 예.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좀 서로, 서로. 현행 제도로도 그렇게 아하.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네. 검찰과 경찰과 중수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호 관계, 네. 수사 피수사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논의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 논의의 이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 목적은 결국 이제 뭐 첫 번째는 국민의 그러니까 이 범죄부로부터의 안전을 네.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 수사의 총량 또는 이제 범죄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권력화되어서 이 국민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그런 이 권력기관화 되지 않도록 문민적 통제와 또 사법적 통제의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 이런 것이 결국 기관 설계의 기본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가 없다. 저도 이제 그 우회에서 검찰 쪽 취재해 보면
그 검사 타이틀이 떨어지는데 누가 공소청을 가겠느냐, 중수청을 가겠느냐, 우리는 다 공소청에 남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뭐 특수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러니까 또 뭐 검찰 내에 이런 이제 뭐 공안부, 공안부라든가 예. 이런 형사부, 그 검사가 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예. 이 퇴임한 후에 전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예. 이 얼마나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수임을 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이제 뭐 아직 아무런 뭐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미리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뭐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왜 1년 유예 기간을 두느냐. 그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은 자기 그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거나 정치가 조금 뭐 혼란스러우면 그 틈을 타서 또 수사 개시해가지고 그 자체로 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할 거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왜 1년 유예를 두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즉각 시행을 하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공소청법이라든가 또 중수청법,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화된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또 형사소송법, 네. 이런 것들의 개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1년 유예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 뭐 설계도 필요한 것이고, 네. 예, 또 뭐 채용 과정도 필요하고 뭐 예.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봐서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고 우리 중수청 안 간다라고 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뭐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대처한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요, 사실 지난 주말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벌어졌던 네. 반봉권 띠지 사건만 네, 보더라도 초임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태도를 볼 때 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구학 수사관들도 저렇게 답변을 안 할 네, 것이다. 네. 양심이 있다면 저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돈은 세었지만 띠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흡사 이런 주장과 같습니다. 새내기 수사관들입니다. 네, 예. 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검찰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해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검찰의 상당수의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더 이상 그 업무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저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예.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하안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죽 예. 답답하시면 진짜 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장관만 아니면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라 이런 말씀 정치인이라면 뭐 말을 많이 했겠지만요. 예. 검사가 이 권한을 네. 가지게 된 것은 이 그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법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발생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훈련해서 이 뭐 수사 능력이나 아니면은 네. 공정한 그 법의 집행을 네. 이 하려는 수많은 법률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호방하신 편이라 웬만하면 나쁜 말 안 하고 좋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분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네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 출신들이 이제 전관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사건 하나 해결하는데 뭐 50억씩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하더라도 너무나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전관 경찰도 심각하더라. 이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누가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경찰도 수사고삐가 풀렸을 때 똑같은 검찰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문민 통제나 사법 통제 시스템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영장 신청권과 기소권을 통한 이 사법적 통제와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을 통한 통제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이 지휘는 그 국가수사본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행안부의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이 경찰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경찰 독재였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제 91년도에 치안본부를 경찰청 외청으로 네. 만들면서 경찰은 경찰 스스로 민주경찰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외청으로서의 자율권을 부여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권력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5년, 네. 34년간 나름의 금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네.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수청까지를 포함해서 네. 다양한 논의가 또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관장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가지고 장관님께서 잠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떠나고 7개월 네, 정도 7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네, 장관 공백 그리고 있었죠. 행안부를 딱 들어가시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이제 그 사이에 정권 교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행안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달에 있었던 산불. 네. 예, 영남권에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재난 대응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만약 행안부와 그러니까 중대 그러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예, 중대본. 예. 나름의 이제 이 통제력을 가지고 역할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차관 2명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차관은 또 나름대로 민생 회복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뭐 이런 문제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본부장은 차관급인데요. 이 뭐 그 당시에 이제 폭우가 엄청 내려서 네. 그러니까 그 재난 대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하여튼 장관 되면서 그 행안부 직원들 좀 다독이고 네네. 최대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 역할을 하자는 뭐 그런 독려해 가면서 지금까지 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상민 장관의 그 과거에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네네. 보면 이거는 뭐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1도 없는 그런 장관 시절을 견딘 행안부 공무원들이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지금 임무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그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다 끝났고 2차 네네. 또 국민의 90%가 받게 되는데 1차 소비 쿠폰은 생각보다 자영업자분들께서 별로 그렇게 뜨거운 감흥이 없었다. 특히 뭐 식당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미용실, 뭐 동네 뭐 이런 데는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별로 확 느낌이 안 옵니다. 이렇게 아니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는요. 예, 예. 음식점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예. 패턴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종이 예. 좀 더 이익이었던 데 비해서 네. 지금은 뭐 10명, 20명도 모여서 식사 같이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그러니까 네. 외식업 이런 또 뭐 예. 카페라든가 뭐 그런 데가 소비를 많이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카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 지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111.4까지 올라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한 88 정도였거든요. 88. 그 확실히 달라졌죠. 확실히 그러네요. 달라졌고, 많이 늘었네요. 예. 실제로 이제 소비가 한 20% 정도 네.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2차 지급은 11월 말까지 예.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곧 지급이 시작되는군요. 네네. 예. 네. 어디 가지? 어디다 쓰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쿠폰만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금 한 2차 추경에 네. 확보된 6천억이 예. 이제 그 상품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할인율을 높여서 예전에는 이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했는데 7%에서 15%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예. 추가로? 아닙니다. 예.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추가 할인을 해서 예. 최대 20%까지 할인을 하니까요. 예. 10만 원 상품권을 8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거. 바로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예. 소비 분위기를 또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이제 1조 1,500억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장관님 이게 뭐 행안부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교민 300여 명이 구금된 사례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으로 네네. 이번 주 수요일에 전세기 띄워서 모시고 예, 온다고 바로 모시고 올 수 있게 돼서 예. 참 다행이고요. 예. 외교부 사안입니다. 외교부산 네네. 외교부에서 잘 또 이 역할을 해주셔서 예, 정부가 예.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 사실 좀 깜짝 놀랐죠. 예. 예. 장관님들 이게 단톡방도 있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근데 어느 정도 네. 이렇게 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제 이 비자 발급 과정에 네. 이 여러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이 해당 회사들이 네. 좀 이제 업무 편의상 그 취업 비자 발급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예. 저 그냥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 요건에 맞춰서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장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로 물어보셔서 예. 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행안부가 맡고 있는 것 중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AI 전환, 그러니까 네. 정부의 AI 전환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익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정부에서도 가장 앞장섰고요. 예.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도 세계 1위를 한 바가 있는데 이 AI 정부에서도 AI 민주정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AI 민주정부. 예,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AI 정부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AI 민주정부도 세계 1위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네요. 지금 행안부의 AI 민주정부가 지금 전환 작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니 그것만 X. 그 두 가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 그다음에 특히, 예, 예. 정부 AI 전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분권 지방분권. 예, 네. 지방분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치행정 관련된. 예, 뭐 자치행정 관련해가지고 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뭐 네.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해결해야 될 현안이 너무 많아서 지역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은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도 없어요. 소아과도 없어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이제 한 2,000명 정도 예. 면 단위 2,000명 정도로 내려가면 약국이 없어지고 예 거의 뭐 슈퍼도 없어져서 네 요번에 보니까 이 슈퍼 그러니까 대형은 뭐 막론하고 조그만 조그만 슈퍼도 슈퍼마켓도 없어서 유일하게 하나로마트밖에 없는 데가 그런 그 읍면이 한 1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소비 안 쿠폰 됩니다. 지급하면서 보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역 소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최대 핵심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인데요. 관련해서 이분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판사 출신이십니다. 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이제 더위가 좀 가셔서 다행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오 의원님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안 수사권은 오늘 아침에 총리께서는 한겨레 네.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예.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예. 네. 수사 기소가 분리된 마당에 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은 불씨를 계속 살리는 것과 같아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기소를 하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경찰에 있든 검찰에 있든 수사하는 사람들은 좀 권한을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장난치지 못하게 네. 법 왜곡죄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서 네. 장난치면 언젠가는 나중에 처벌받는다. 예. 그런 인식이 있어야 예. 그런 수사를 갖다가 갖고 장난을 안 칠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사보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핑퐁. 예.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무한정 한 갖다가 몇 년씩 막 밀어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갖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가량으로 해서 철저하게 만들고 예. 기한을 정하고 예. 특히나 당사자 요청에 따라 기한을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이런 거는 두면 안 됩니다. 당사자는 연장하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 당사자한테 야도 연기 신청인데 하면서 이게 6개월 1년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 요청 배제 조항을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수사는 기록하도록 킥스에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누굴 불러도 예. 기록하고 예. 그래서 그 기록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하도록 하고 누락했을 때는 처벌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사가 잘 되었는지 예. 얘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침대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따져서 징계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직을 박탈하는 그런 모든 수사 기록의 의무화 이런 소프트한 조항도 두어서 네. 수사를 갖고 장난을 치거나 또 지연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대전제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검찰의 장난도 막겠다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는 이제 당사자주의, 네.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라. 예. 예, 공판정에서 예. 다투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몰래 예. 누구 불러다가 딴짓하지 말고 법정에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하자. 그다음에 그런 거 증거 안 내면 불리하게 판단을 해서 충분히 유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정치 검찰이 워낙 농간을 많이 네네. 부려놓고 네. 그리고 늘 꼼수를 가지고 이제 네. 자기들이 빠져나가는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거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100%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자초한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을 믿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현실론.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나오셨는데 뭔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 행안부 장관은 권한이 없다. 경찰을 통제하거나 또 중수청을 통제할 네, 수 네. 있는 그 권한이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행안부 장관에게. 정권이 바뀌면 또 행안부 장관이 또 막강해지고. 예, 휘두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예. 다 보완을 해서 딱 짜놔야 네네. 예,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예. 태만히하는 일이 없어질 없어야 것이다. 된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한 매뉴얼을 한 200쪽짜리를 만들 200쪽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한도 딱딱 설정하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살려서 네네. 그 사실 있어요. 예. 검찰 사무 규칙이라든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예. 그다음에 보완해서 검찰 철저하게 사무 규칙. 예, 예. 만들자는 거고 그런 매뉴얼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다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고소인이 왜 내 거 이렇게 지연했냐고 네. 이렇게 근데 민원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수사하는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봐서 전문가들이 봐갖고 이건 장난쳤네라고 네. 하면 예. 그 수사관은 수사권을 뺏거나 예.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예. 뭐 예컨대 더 심하면 뭐 공직도 박탈할 수가 있는 거죠. 공직도 박탈하는 예, 그 정도까지 해서 해놔야 예. 할 겁니다. 예, 잘하는 거에 대한 포상도 주고 예. 못하는 거는 철저하게 책임도 묻고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3대 특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 간사 맡고 계십니다. 전영기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굉장히 바쁘셨죠. 뭐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대통령 취임 100일, 오늘이 100하루째입니다. 네. 의원님은 지난 100일이 어떠셨습니까? 뭐 제가 따로 어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경제 그리고 사실 뭐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코스피를 보면 역대 최대치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100일이 사실상 이 숫자로 예. 모든 것이 증명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이런 데서 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뭐 코스피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어. 그리고 뭐
정권 초기라서 잠깐 오른다 막 그게 네. 걔네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일부였거든요. 어허. 개혁신당도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지금 100일 차 때 보십시오. 코스피가 최대치를 찍어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들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와 민주당이 했던 그 입법 활동 개혁 네. 입법들이 결국에는 그 시장 경제에 신뢰를 줬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따로 평가할 필요도 없이 그 숫자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증명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네. 관련해서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저는 제일 재밌었던 대목이 나는 휴면개미다. 네. 네, 그리고 펀드에는 가입을 했다. 펀드는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네. 그래서 펀드는 가입을 했는데 좀 더 할까 또 생각 중이다. 그리고 그 전날 국민펀드 국민성장펀드 150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민생경제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 그렇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죠? 그게 확실한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펀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네. 하니까 여러분도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어. 메시지가 될 것이고 예. 이게 결국에는 뭐 해외 투자자들도 예. 한국의 대통령도 한다고 하는 그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도 펀드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과거에 좀 실물 경제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되나 해서 예. 사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네. 이 괜히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란이 생기죠. 네, 공직자들은. 실제로 예. 그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감사원실에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감사원에. 그러니까 국회 감사실. 국회 감사실. 국회 감사 담당관이 있는데 예. 거기 다 신고하고 그 거래 내역까지 다 내야 돼요. 예. 그리고 해외 괜히 주식은요? 해외 주식은 또 안 되고. 네, 3천만 원 이하면은 원래 국내 주식도 3천만 원 이하인데 해외 예. 주식은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크게 터치를 안 합니다. 신고만 똑바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을 사실 해보고 싶은데 괜히 우리가 다루는 정보들 때문에 말 나올까봐 국내 주식은 일절 손대지 않았었고요. 예. 해외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한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 팔아버렸어요. 처분을 했는데 지금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예. 근데 또 그 감사원실에서 신고하고 예. 괜히 혹시 문제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이 같아서 지금 좀 피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대통령이나 지금 많은 의원들도 예. 우리 지금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애초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챌린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이소영 의원이 주도를 하고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선에서는 뭐 좀 우리도 예.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뭐 궁금한데요. 대통령께서 어떤 펀드를 하실지 네.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어제 질문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네. 너무 안 보이는데 앉아서 네. 예, 참 아쉬움이 많은 준비는 많이 했으나 하나도 묻지 못했던 네, 네. 그런 회견이었는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가운데 의원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신 포인트 그리고 이거- 당 안에서 가장 화제가 네. 됐던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관심이 좀 갔습니다. 아쉬움?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예. 결국에는 그 보도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예. 나한테 불리한 이슈들은 엄청 크게 대서특필되고 예. 뭐 아들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예. 사실인 양 보도가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여태까지 취직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실제로 화천대유 그때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입장에서 보면 예. 엄청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취직을 못 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3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드는 의원님하고 거의 아들인데 비슷한 또래. 비슷한 연배입니다. 예, 예. 자기가 취직하고 뭔가 꿈을 펼쳐야 되는데 네. 혹시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사실상 취직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 또, 한다거나 제가- 뭘 어디 한다거나 또 특히 시비 걸어요. 대통령 아들이야. 뭐 특혜 받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그런 예. 느낌으로.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뭐 어쨌든 참 그런 운명이라는 게. 네. 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리한 뭐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유리한 측면이 있을 때는 뭐 제대로 보도도 안 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제가 외계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여겨봤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민주당 상황들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실이 갈등이 있다. 네. 뭐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있다. 글쎄 그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예. 애초에 그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티나게 막 싸우거나 막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아니 근데 나올 수가 저는 없거든요. 민주정당 안에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와 그다음에 당이 서로 갈등하고 조정하고 네. 대안을 만들고 토론해야지 새로운 그렇죠.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갈등을 얘기하자면 갈등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의 당정 갈등은 전혀 네. 없는데 네. 계속 당정 갈등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갈라치기. 좀 깝깝한 상황이고 예. 사실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예. 이제 원내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뭐 갈등을 부풀리는 뭐 저희 식인데. 댓글창에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실명을 통해서 네, 저는 어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더니 그걸 네. 가지고 또 저한테 비판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이따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기로 어쨌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냐면 저도 사실 좀 그랬던 게 애초에 관심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냐가 아니고 네 얼마나 날 서서 싸우느냐 이게 궁금사한 것 같더라고요. 기자들의 네,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거 아니냐. 뭐 의총에서 분위기가 험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의총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할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걷어들이고 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김병기 대표가 얼마나 세게 싸우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예. 실제로 외부에는 보도되는 양들을 보면은 그냥 싸움한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야 기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세워야. 아쉬운 거죠. 근데 전 세계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부분 대한민국 언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집약적으로 해보면 네. 일단은 핵심은 지금 특검 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맞습니다. 특검 연장, 그다음 기간 연장이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인력 확충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 사안인 건데. 저도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특검이 당장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네, 60일의 기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60일에다가 30일을 더 연장하게 되면 총 해서 90일이고 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일로 될까 싶은 네. 정도로 더 많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당연히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데 네, 네, 왜 네. 갑자기 기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제 송원석 그제죠. 그제 오후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대표가 합의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네. 발표를 한 건지 요건 좀 미스터리. 기간 연장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예. 한 15일 가량으로 이제 줄이는 안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15일 연장? 네, 뭐 15일 싸움이었어요. 15일 싸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15일 싸움. 네. 어쨌든 그 15일 정도로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받은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 중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네. 일단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라고 예, 예. 그래야 이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을 예, 분리하는 분리하는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협상 안 해주면은 한 네. 6개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6개월 더 있다가 해야죠. 뭐. 그러니까요. 어쩔 그러니까 수 없죠. 그 6개월을 기다려야죠. 줄이기 위해서 예. 협상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사실상 그 특검 연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인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어제 통과된 이 수정안에는 네. 연장과 인력 확충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계나 예. 뭐 이런 특검의 지휘 여부는 예. 혹시나 위헌십이나 이런 괜히 빌미를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중계하는 게 위헌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공개는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모두 공개가 되게끔 예, 하는데 공개 또 재판이 중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
법관이 허락하면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계를 원칙으로 특검법에다 넣어 놓으면 그 자체가 위헌. 그 자체가 이제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시비,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나 예. 김용민 간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네. 시비에 걸릴 내용이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빌미를 줘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이 네.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헌 시비가 생기고 예. 위헌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예.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속개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멈추는데 속개할 수 있는데 그 재판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네. 지기현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하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비 걸리지 말자 차라리. 차라리. 중계는 예.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예. 중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국민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계를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 괜히 그 위헌 시비에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또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리고 또 이 위헌 소송이 진행될 때만큼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더 깝깝한 상황이 그렇죠. 연출되는 거죠. 예, 그러다 예. 보니 수정안에는 아하. 이 중개 원칙이 혹시나 위헌 시비에 논란을 줄 수 있으면 빼고 후속 논의를 좀 하자라고 해서 수정안을 그렇군요. 제출했던 겁니다. 그 김용민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두 사람은 기권표를 던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중계 때문에. 예. 예. 바로 중계를 해야 이 법안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중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 내란에 관련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혹시 모를 시비거리를 조금이라도 축소하자고 하는 안들이 예.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수정안으로 가기로 저희가 결의를 했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중개권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던 김용미 간사나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아는 박주민 의원은 기권표를 그렇군요. 던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남인순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로 좀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라.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냐. 그러니까 어제 보면 상당히 큰 그 여권안의 해프닝이지 네, 네. 않습니까? 뭐 드러내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대표하고 상의했다. 네, 네, 네.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뭐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네, 네.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부덕의 소치다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하고는 또 어떻게 논의 관계가 있었던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의총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총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의원들도 근데 저도 어제 취재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의원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갈등이 생길까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합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합의됐다가 왜 엎어졌느냐, 야. 그리고 당 대표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셔라라고 그쵸. 하니까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예.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나오는 내용들은 의원님이 또 별도로 취재를 하셨군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예. 이 합의안을 처음에 합의하기 전에 예. 먼저 대표실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합의안을 대표 측에. 네, 뭐 대표실에다 제안을 한 건데 이게 보통 원내대표실에서 네. 합의하는 내용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이건 뭐가 빠졌고 저건 뭐가 빠졌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실에서는 어느 정도 원내대표실에서 알아서 협상을 했겠거니 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이런 논란까지 생겨 나오는 거고 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논란이 생겨버리고 원내대표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면서 예. 이 합의를 예. 추진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네. 그 합의도 결국에는 정부조직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가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고자 했던 것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특검 연장 부분이 조금이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이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네. 발생을 했다. 뭐 이 정도 그렇군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네. 당원들의 힘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개혁이 좌초될 수 있는데라고 해서 밤사이에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맞아요. 대통령께서도 저한테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개혁의 민감성을 네. 유지하는 척도다. 네. 이분들이 끊임없이 깨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갈까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네. 돌아와서 이제 개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원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이제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합의가 바로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깨지지 않았더라도 네. 의총에서 깨졌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 바로 의견을 또 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특검의 연장이라든지 인력 보강에 대해서 조금의 누가 생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들이 자기네들 어떻게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총이 먼저 열렸어도 아마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강력히 있었을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취재를 해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 있었고 30분 정도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별도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게 내란 특검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대충 네. 덮자.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여기에서 덮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고 분명하게 내란의 뿌리를 캐내서 다시는 내란을 네, 꿈도 꾸지 맞습니다.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민적 요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이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치권 네, 안에서 네.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 그 중심을 잡아준 것은 민주당의 그런 열성 당원들. 그렇죠, 한 당원들입니다. 30만 명 된다면서요. 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숫자로 한 30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움직임이 네. 크니까 정치인들도 영향을 세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내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내란 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저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과거 전두환 군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사면을 통해서 자연사하는 모습들을 봤던 것. 그렇습니다. 수천억의 추징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29만밖에 없다면서 뻘튀면서 모니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엄청난 좋은 집에 네. 살고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갔죠. 예, 봤기 때문에 예.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 행위가 예. 없게끔 만들려면 예. 이번에 제대로 단죄해야 예.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당장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설하는 가운데 이제 내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뒷열에 앉아가지고 뭐 노상원 수첩 얘기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한 얘기가 미디어 문구를 통해서 맞습니다. 잡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자기네 당에 한둘이겠냐. 실제로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멈춥니까? 그 현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괴물들은 네. 정말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내란 행위를 뿌리 뽑자 국민의힘 동의해라라고 하는데 지네들이 왜 끌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란 세력들과 절별하면 되는데 그렇죠. 결별을 해야죠. 그걸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끌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송호석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예.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 갑자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표결하는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빨리 표결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의장한테 항의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의장은 우리가 절차가 절차를 지켜야 중요하다. 된다. 이렇게 예, 했던 예. 과정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의장도 근데, 마음이 바빠요. 급해요. 맞아요. 그러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빨리 해야 되냐 했느냐? 왜냐면 밖에 기자들 그렇죠. 그리고 보좌진들은 정말 이런 책상 맞아요. 한 바리케이트. 일주일째 그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책상 다 들고 가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맞아요. 소파 이런 거 똘똘 뭉쳐갖고 맞아요. 쌓아놓고 네.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경찰들 군인들을 막는 대로 총동원되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그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데 네. 실제로 저 사람들이 과거처럼 또 발포를 한다. 예.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네. 또다시 그 노상훈 수첩을 되풀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예.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저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내란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법개혁 특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상 나는 반대일세.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사개특위 부위원장도 맡고 네, 있거든요. 사개특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법원에서는 싫어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좋아할 개혁이 그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법관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30명까지 증언하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26명, 30명 여러 가지 예. 안들이 있는데 30명까지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천 건이 되는 것을 다 심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14명이서 전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한 그러니까요. 그 파기환송 때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갈 정도면 진짜 생사를 걸고 소송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밑에 법관 연구관들이 다 본다는 얘기인데 대법관들이 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읽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법부 신뢰 누가 깼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시절, 이재명 의원 시절 네. 그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그 수만 페이지가 되는 걸 본인들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당이 흔든 게 아니고 예. 그 촉발은 조희대 대법원 장 예. 이하의 대법관들이 그런 정치적 판결을 하면서 만들어냈다. 네. 사법개혁의 씨앗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장이다. 저는 예. 이런 말씀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빠른 겁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사법개혁 특위랑 언론개혁 특위랑 그러니까 세 개의 특위를 예. 즉시 발동을 시켰는데 네. 백혜련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개특위도 이미 한 차례 대표한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대법관 수는 어떻게 증언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네. 대표께서도 그래도 화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도 좋기 때문에 네. 빠른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챙길 거는 법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공론화입니다. 어허. 법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받아보고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이 과정이 모두가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1번 대법관 네. 30명 증원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네. 그리고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것도 네, 확대하는 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인데 요 전체가 패키지로 해서 그렇죠. 네. 추석 전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게 개혁입니까?
너무 당연해 왔는데 예, 당연한 건데.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예.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사법 뭐냐면 서비스인데 사실. 그렇죠. 예. 그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 부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 거예요? 판결문은 공개해야죠.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의원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네, 예,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고소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뭘로 네. 고소를 그렇죠. 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고소장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고소장도 피고소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고 네. 심지어 거기에서 누가 고소했는지는 또 지우고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소 주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소하는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한테 고발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막 카톡 검열을 제가 예. 한다. 제가 무슨 권한과 못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카톡을 검열할 수가 있습니까? 예. 카카오톡에서도 그런 거 없다라고 밝힌 바 예. 있는데 그때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것을 저 극우 유튜버들이 저는 처음에 좌표를 찍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들이 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물어가지고 프레임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 고발을 했어요. 제가 고발당한 게 한 5가지 됩니다. 세상에. 그때 뭐 내란행위 뭐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뭐 처벌받을 수 예, 있습니다. 예, 하지 예,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걸로 강요, 협박, 명예훼손, 공무원 사칭 말도 안 되는 거 다 고발했어요. 국민의힘이. 의원님을요. 네, 저 고발했어요. 그 전부 다 각하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니까요. 전부 각하돼요. 저도 각하됐어요. 부분들도 예. 마구잡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검사 출신의 한 분께 저를 고발하셨는데 대한민국 검사했던 사람이 각하될 고발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세게 했는데 어쨌든 저 말이 또 딴 데로 딴 데로 샜는데요. 샜네. 예. 어쨌든 그 고발 주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급식 판결문도 네.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를 온 국민이 알아야죠. 네. 그 법관 한 명이 사실 주는 사회적 파장력이 엄청난데 그걸 왜 공개 안 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책임이 있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급심을 공개하라라고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사법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의 정상화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입장을 의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반대다.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뜻을 피력할 것이고 도와 보수 언론들이 세게 붙어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의 뜻을 열심히 보도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그 반대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쪽의 입장을 또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그렇습니다. 진보 언론의 또 숙명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법 정상화입니다. 사법 정상화.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도 열 몇 분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손에 인생을 걸리고 있는 게 수천 명이고 수천 건의 그 판결이 남아 있는데 열 몇 명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언해 주세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본인들의 일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주를 준다는데 왜 싫다 하냐고요. 그다음에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서 법관 출신들뿐만 아니라 네.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니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외의 그 유수의 언론 많은 언론이란다.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무슨 법관 순혈주의도 아니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나와주셔서 인터뷰 했었잖아요. 예. 법관들로만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함정에 빠질 수가 맞아요.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시험 치고 법관 훌륭한 사람들만 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사회적 지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전원합의체를 이끌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들이라면 네. 예.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예. 넣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1위가 네. 1번 판사, 2번 대학 교수 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만큼 사회를 잘 모른다. 통제돼 왜냐하면 있으니까요. 통제돼 있고 본인들의 이 그 자기들만의 세상에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제일 많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법관들이 제대로 된 사회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구성에서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다 사람이 사는 일을 재판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과 경험 없이 그냥 무작위하게 버스기사 800원 그것도 횡령이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650만 원씩 향응을 받아도 징계조차 하지 않는 직위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 속에서 지금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불러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영교 의원님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너무나 많은데 보니까 지금 3대 특검 특위위원들도 더 추가로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환 교수 등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제 3대 특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너무 사안이 많아서. 네. 일단 그래서 인원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더 늘리고 30일로 될까요? 고작 한 달로 이 많은 엄청난 수사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특검 쪽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너무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수사를 거의 이제 뭐 쉬는 틈 없이 계속 예. 수사를 해오다 보니까 예. 좀 힘들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이제 진짜. 그래서 그런 여름이 가도 얘기가 못 가고. 많아서 예. 특검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던가요?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금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들을 이제 네. 철저히 수사해서 예. 진상을 밝히는 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임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이런 이제 추가 기간 예. 확대 동안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렇군요. 특검 입장인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은 가지수가 너무 많고요. 오늘 보니까 요양원에서 롤렉스 시계가 또 나왔어요. 그녀의 명품 그녀의 뇌물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 그 비서죠. 네. 유경옥 비서가 2개의 컨테이너 박스 중에 1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어디론가 갔는데 이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냐? 제가 보기에는 목걸이며 뭐며 가방이며 안 버렸을 거다. 그럼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김건희 씨하고 그 건진법사 전성배가 둘이 같이 한 게 4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추계한 게. 근데 관봉만 하더라도요. 의원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관봉만 하더라도 지금 어나더 관봉이 또 발견됐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겠냐.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정보위원이시기도 한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김태효를 통해서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국정원 공작금이 또 갔다는 거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지금 뭐 뇌물로 받았다고 이제 주장되는 명품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롤렉스 시계 예. 뭐 사실 그것뿐일 거라고 믿는 국민들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발견된 뇌물들 금품들은 대부분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옷요양소에서 발견되고 예. 오빠집에서 발견되고 예. 뭐 처가 예. 집에서 발견되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더 많은 이런 금품들이 모여서 사실 숨겨져 있지 않은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 컨테이너 예. 그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예. 이제 보관 장소로 의심이 되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현금 다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를 예. 진짜 처음에 예. 그들이 이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예,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완벽하게. 온 가족들이 동원돼서 조금씩 예. 이렇게 나눠 먹은 그런 게 지금 확인되고 정말 있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예. 그냥 1년 내내 수사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진짜 이대로 될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패 권력에 사실상 본인들이 함께 협력해 놓고도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 단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명당할 위치에 있다? 헌법기관? 뭐 이런 주장을 해요. 홍준표 시장이 나서 헌법기관 아니고 법률기관이야. 이렇게 교정까지 해주던데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그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트랙이라도 밟아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특위가 계속 이제 책임위원을 지정을 해서 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위원들이. 예. 그래서 그래요? 특검의 수사도 쫓아가고 있고 예. 언론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네. 한두 명의 의원이 한 사안을 계속 어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가 이제 잘 되기를 이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리서치하거나 모은 그 내용에 사실상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네. 또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거나 네. 이런 부분도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계속 그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네. 특검이 끝날 즈음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예. 또 아니면 이 청문회 예. 이런 것도 저희 특위 차원에서 아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게 정말 필요하다. 법사위 소위도 엄청나게 뜨거운 국민적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검찰 수사관의 태도나 이걸 보고 안 되겠다.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지. 이거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국민적 의식을 준 아주 중요한 소중한 계기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조나 청문회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덮자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또 신뢰를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은 네. 현재 지기현 재판부랑 대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사실상 사상 초유의 뭐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또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거의 최단 시간 내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파기환송 그렇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위기를 다 거치고 정권이 교체는 됐지만 대법원이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에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법원의 구성원이 사실상 내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전담해서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법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그 법원의 구성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사법 불신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부가 자초한 거고 초래한 네. 거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이라는 이 중차대한 네. 재판을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그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네. 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합헌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재판의 공정성을 네. 담보할 수 있는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네, 네.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법 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법률에서 할 수 법률에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예. 사법부의 이제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이제 법원에서 계속 제기를 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위헌 위법성 예. 또 사법부의 독립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아, 특별재판부가 네, 아니라 특별재판부는 내란 전담. 네, 그 주장은 이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네.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특별이 아니라 전담으로. 네, 예. 구성하는 걸로 예.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정했고요. 이거는 네. 지도부와 현재 법사위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네,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이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란 특별재판부 이 주장은 네.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아시다시피 형사 전담 재판부, 가사 전담 재판부, 네. 민사 전담 재판부 예. 이런 식으로 법원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기현 판사가 거의 그 부가 혼자서 네. 이 내란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재판도 잘 안 열립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열려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단기간 내에 재판을 예. 마무리했는데 집중 심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기현 재판부는 사실상 세워라 내오라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여연대 민변 매주 모니터하고 있는데 MC 사회 보듯이 재판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도 또 국민들에게 공개도 제대로 네, 하지 안 않고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예. 그리고 내란이라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이 재판이라는 게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관,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입법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결자해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꼭 사법부가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예. 좀 공정한 공정성을 가진 재판부로 전환을 모색해라. 조치를 하는 게 예. 훨씬 더 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좀 갈래를 타서 여쭤보면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한다고 하니까 지규현 판사가 이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1심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중계 문제도 MBC가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거절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자기는 하겠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지 의논해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양자가 합의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규현 판사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는 공정성을 상실한 판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떼라 이런 네, 그래서 얘기죠. 이 판사가 그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네.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이런 불공정한 외양을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은 재판에 회피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기현 판사라는 한 사람으로 이 사법 불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룸사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샤르망 룸사롱 650만 원대 향응 접대에 대해서는 왜 결론이 안 나는 겁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왜 결론이 안 나냐, 그렇습니다. 감찰을 하고 있느냐. 예. 그랬더니 지켜봐달라. 뭐 언제까지 하고 있다. 지켜보니까 5달이 지났어요.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는 너무한 거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통 회사에서 650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뭐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사안이 그 이재명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구속 취소 판결을 한 직후에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든 안 있든 예, 간에 그런 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법원이 더 이상한 네, 거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결정을 딱 해서 업무 배제 시키고 이게 일반 아닙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일반 공조직 같으면 세상에 버스 기사 800원인가요? 얼마 횡령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자기들은 65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접대받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로 온당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맞습니다. 평균의 네.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판사 자체를 해서도 되는 건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와중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친명 박희승 여당 안에서 소신 발언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어제 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약 30명.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특위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특검의 수사의 당위성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미아 의원이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박희상 의원께서 이제 그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주당에도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로 가야 되는지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내부 내에서는 치열한 이 의견 개진과 서로 반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해야죠. 입장도 민주정당인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바깥에 대고 얘기를 중간에 하면 그게 마치 이제 당에 분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열이 있다 예.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네. 결론이 나면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자. 그렇죠.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컨센서스로 예, 있었던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경우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특별 재판부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거 토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가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 재판부로 가자.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중간에 토론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것도 지금 현재 단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거기에 비상계엄과도 같은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내용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토론의 과정에 있는 그 내부의 이견 중에 하나인 것은 네. 내부의 토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네. 공개적으로 할 문제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윤석열 계엄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굉장히 그 부분이 의로운 발언인 것처럼 네. 지금 박스 기사를 쓰고 그 있거든요. 부분이 좀 황당한 게 마치 네. 그가 똑같아요. 우리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법무부로 가는 것을 주장하는 의로운 의원이 있다라면서 보수 언론이 이제 엄청 띄워주죠. 그런 거랑 예. 거의 유사한 겁니다. 예. 법무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예. 행안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 사이에 과정에 열띤 토론이 있었고 행안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네.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사안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인데 네. 그렇게 발언을 한 그 한 사람의 발언을 제가 쭉 오늘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온통 그 기사를 맞아요. 도배를 한 거예요. 예. 그게 마치 이제 민주당의 그 내부에 분란이 네. 있는 것처럼. 내분으로.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토론의 과정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언론 개혁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어제 중요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예. 그런 느낌이 절감하셨죠. 들었어요. 네. 예. 저희는 매일 느낍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요, 의원님, 그 기본적으로 그 박희승 의원을 막 대서특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검사들, 그 다음에 퇴직 검사들, 검찰 동호회죠. 계속 그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유예 기간을 왜 주는 거냐. 이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이 또 다른 방식으로 수사로 농간을 부리면서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광석화처럼 아예 그냥 해버렸어야 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이번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당정대 모두 합의된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뭐 아까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네.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 행안부나 경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이제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형소법에 뭐 검사 뭐 이 수사 서류의 증거 능력 이런 네. 부분을 지금 이제 경찰에게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네. 뭐 그리고 이의 신청권을 뭐 어떻게 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어느 기관이 할 것이냐, 네. 수사 기관상의 이런 이제 권한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가 수사위를 둘 것인가, 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수사 기소만 분리하면은 네. 혼란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기간의 동안에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건데요. 여하튼 이제 그 과정은 저희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이렇게 흔들기,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해서 국회 법사위가 치열한 전장터가 되는 것 같고 그 전사가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붙어서 전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면서 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 아비규환 상황이 되었던데요. 그리고 많은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오셔서 매국노 이렇게 외치는 장면 봤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는 뭐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문의해도 이분이 임기가 있는 임기직 공무원이라 참 이게 해임도 어렵고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입법을 하더라도 소거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예. 이제 만약에 뭐 형사적인 비리라든지 그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사실상 면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지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성동 이제 제 지역구에서 네네네네. 어제 저녁에 예. 당원들과 함께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네. 영화였는데요. 그때 일제 시대 때의 독립군들이 얼마나 이 정말 탄압을 받으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생 그런 그러니까요. 전투를 했는가 예. 이런 것을 진짜 눈물 납니다. 예, 정말 진짜 눈물겨운 그런 투쟁을 지켜봤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일제나 일본군들의 잔혹성 뭐 그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 시대 때 그 일본군에 부역했던 그런 친일파들, 네. 매국노들 그들의 행적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김영석 관장의 네.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게 오버랩되고 그게 이제 그때도 독립군을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그 일제에 부역해서 사실상 그 독립군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이런 일을 했던 그 친일파들이 오늘날 여전히 득세하고 살아있는 이런 모습. 거기에다가 그 독립을 지켜야 되는 그 독립관의 관장이 그런 친일적인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심판을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할 일은 많고 진짜 이 어떻게 나라를 세운 건데 이 나라를 윤석열이 진짜 거덜내려고 했었고 정말 나라를 그야말로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해먹으려고 했던 행각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 좀 더 가열차게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